여러분 흰쌀밥 한 공기가 혈당을 230까지 올렸다가 다시 150대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어요? 같은 밥인데 말이죠. 저는 15년 동안 병원 급식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쌀은 줄이세요. 현미로 바꾸세요. 잡곡을 드세요. 그런데 제 아버지의 식후 혈당 230을 흰쌀밥 그대로 드시게 하면서 150대까지 내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김민지입니다. 서울시내대학병원에서 15년째 환자 식단을 관리하고 있는 임상영양사입니다. 매일 수백 명의 환자분들 식사를 책임지면서 혈당 관리의 현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가족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드시던 하얀 밥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끝에 외식할 때도 바로 쓸 수 있는 한 문장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비밀은 곡물을 바꾸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리 순서, 온도, 그리고 조합. 이 세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 그래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황과 후추 한 꼬집, 식초 몇 방울, 올리브오일 한 티스푼, 그리고 밥을 식혀두는 것. 단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밥은 그대로인데 그래프만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께 누구나 당장 따라 할 수 있는 실험 루틴과 실패 없이 안착시키는 체크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제가 가족과 환자분들에게 직접 적용해서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밥을 드시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그런데 왜 같은 흰쌀밥인데 혈당이 80이나 차이가 날까요? 이 비밀을 모르시면 아무리 밥을 줄여도 소용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식탁도 오늘 당장 바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외식할 때 쓸 수 있는 마법의 한 문장도 알려드릴게요. 저에게도 한때 흰쌀밥은 위로이자 불안이었습니다. 정확히 올해 2월 17일 점심이었어요. 병원 구내식당에서 제육볶음과 같이 지은 하얀 밥을 한 공기 먹고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가서 아버지 혈당기를 빌려서 제 식후 1시간 혈당을 재봤습니다. 198이 나왔어요. 그때 생각했죠. 밥을 줄이면 되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병동에서 일하다 보면 체력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환자분들, 보호자분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도 많고요. 무엇보다 집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을 함께해온 따뜻한 흰밥 한 그릇의 의미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지식은 있었지만 가족과 같은 밥상을 지키면서도 수치를 안정시키는 방법을 찾는 일이 더 어려웠습니다. 현미나 잡곡으로 바꾸자고 하면 아버지는 그건 밥 같지가 않아라고 하셨거든요. 전환점은 3월 초였습니다. 아버지가 정기검진에서 식후 혈당이 230을 넘긴 거예요. 그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나도 이제 따로 먹어야겠구나. 그 순간 저는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미나 잡곡으로 급격하게 바꾸는 대신 같은 흰쌀을 다르게 다루는 루틴을 설계했습니다. 첫째, 밥 짓는 물에 올리브 오일을 티스푼으로 한 번만 둘러요. 전분이 너무 빠르게 풀려나오지 않게 조절하는 겁니다. 둘째, 지은 밥은 넓게 펼쳐서 김을 빼고 6시간 이상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일부 전분을 저항성 전분 형태로 바꾸는 거죠. 셋째, 먹기 직전에는 완전 뜨겁게 데우지 않고 따뜻한 정도로만 타협합니다. 급흡수를 누그러뜨리는 겁니다. 넷째, 식사 10분 전에 물컵에 사과 식초를 일작은술 희석해서 마십니다. 외식할 때는 미니 스프레이로 밥 위에 23번 뿌려요. 다섯째, 강황과 후추를 한 꼬집씩 더해서 향과 만족도를 높입니다. 그러면 밥량을 무리 없이 3분의 2로 줄일 수 있어요. 실험은 기대보다 현실적이었습니다. 주말에 한 번 대량으로 밥을 지어서 소분해서 냉장하니까 평일에 선택 피로가 줄었어요. 회사에서는 전자레인지로 1분만 데우면 루틴이 유지됐습니다. 식사 순서도 바꿨습니다.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 첫 젓가락을 이렇게 리셋했더니 같은 밥량에서도 식후 졸림이 완화되고 오후 간식 충동이 줄었어요. 무엇보다 가족과의 식탁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같은 밥을 먹는데도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환자 교육할 때 금지 목록 대신 방법 체크리스트를 건넬 수 있었습니다. 4주가 지나자 제 식후 1시간 혈당은 평균 150대 중반으로 안정됐고요. 아버지는 160대 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약물이나 운동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고 식단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물론 마법은 없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어머니에게는 식초 희석 농도를 더 낮췄고요. 지질 수치가 예민한 저는 오일 양을 엄격하게 1티스푼으로 제한했습니다. 회식에서는 덮밥 대신 밥과 반찬을 분리해서 달라고 요청하는 걸 습관화했어요. 남은 밥은 절반 포장해서 다음 끼니에 미지근한 밥으로 재활용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밥을 끊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밥을 다르게 대하자입니다. 온도, 질감, 산도, 향. 이 네 요소만 조정해도 혈당 곡선은 놀랄 만큼 완만해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의지보다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작은 도구들이 필요해요. 미니 식초 스프레이 계량 티스푼, 얕은 트레이. 그리고 미리 정한 문장 하나. 밥은 따로 주세요. 이것들이 선택을 자동화합니다. 오늘 공유하는 루틴은 저와 가족, 그리고 제가 교육했던 환자분들의 시행착오가 다져준 가장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과장하지 않되 포기하지 않는 길. 그 길의 출발점이 바로 같은 흰쌀을 다르게 짓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과 직접 연결되는 조리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음식 중에 하나는 외식할 때도 바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방에 딱 하나만 넣고 다니면 되는데요. 이게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밥맛이 밋밋하면 자꾸 더 먹게 되지 않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은 강황과 후추를 넣은 흰쌀밥입니다. 쌀 2컵 기준으로 강황을 3분의 1 작은 술, 후추를 한 꼬집만 넣으면 돼요. 향과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밥량을 자연스럽게 3분의 2로 줄일 수 있습니다. 향신료는 식사 만족도와 포만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일부 성분은 소화 속도 조절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67세 이정숙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주 3회만 이렇게 드셨는데도 반공기 약 120g으로도 허기가 억제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식후 간식 먹는 빈도도 줄었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평소 물보다 5% 정도 늘려서 건조감을 보완하시고요. 밥을 지은 후에 6시간 냉장했다가 섭취 전에 따뜻한 정도로만 재가열하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시거나 담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향신료 섭취량을 개인적으로 조정하셔야 해요. 임신 중이시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밋밋한 밥맛이 밥량을 늘리진 않나요? 향을 바꾸면 양을 줄이는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식초 미스트를 활용한 삼각 주먹밥입니다. 밥 표면에 사과식초 스프레이를 23회만 뿌리고 김으로 감싸면 돼요. 휴대성도 좋고 당 흡수 속도 완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세트산은 위 배출을 지연시키고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제가 교육했던 72세 박순자님은 점심 10분 전에 물 200ml에 식초 1작은술을 타서 드시거나 스프레이로 대체하셨는데요. 식후 1시간 혈당이 10에서 20 정도 낮아지는 걸 체감하셨다고 해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주말에 밥을 대량으로 지어서 냉장해 두시고요. 아침에 성형하세요. 속은 단백질 위주로 참치나 계란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요. 진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충분히 희석해서 쓰셔야 합니다. 식전 10분이 어렵다면 첫 두세 입에만 식초향을 살짝 입혀보면 어떨까요? 세 번째는 올리브오일 1티스푼을 넣은 밥과 미지근한 재가열입니다. 밥 지을 때 올리브오일을 1작은술만 넣으면 전분 구조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요. 냉장 후에 6070%만 데우면 일부 저항성 전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분을 냉각했다가 재가열하면 소화 속도를 늦춰서 혈당 반응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65세 김영호님은 갓 지은 뜨거운 밥에서 따뜻한 밥으로 전환하신 후에 오후 졸림과 폭식 충동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밥을 지은 뒤에 얇게 펼쳐서 김을 식히세요.
그 다음 밀폐해서 냉장고에 6시간에서 24시간 보관하시고요. 전자레인지로 1분 이내로만 재가열하세요. 주의하실 점은 지질 관리 중이시면 오일을 엄격하게 계량하셔야 하고요. 보관은 48시간 이내에 드시고 재가열은 1회만 하세요. 뜨거움에 대한 집착을 따뜻함으로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나요? 네 번째는 미역과 오이 초무침입니다. 이건 프리로드라고 해서 밥 먹기 전에 먼저 드시는 거예요. 점성 섬유와 산도를 동시에 확보해서 첫 젓가락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점성 식이섬유는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키고 포만감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제가 교육했던 69세 최명희님은 밥량은 똑같이 드셨는데 초무침을 먼저 드신 후에 식후 졸림이 줄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불린 미역 한 줌에 오이 반 개, 식초와 간장, 참깨를 약간 넣으세요. 식사 5분 전에 45젓가락 드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갑상선 질환 등으로 요오드 제한이 필요하신 분들은 빈도와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밥보다 먼저 먹는 한 접시가 혈당 곡선을 바꾼다면 시도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4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방법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밥을 지어도 먹는 순서가 틀리면 소용없다는 거 아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만 바꿔도 같은 밥을 먹으면서 혈당이 30 이상 차이 날 수 있어요. 끝까지 들으시면 외식할 때 쓸 마법의 한 문장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먼저 드셨나요? 밥부터 드셨나요? 아니면 반찬부터 드셨나요? 사실 이 순서가 혈당을 좌우합니다. 동일한 메뉴라도 섭취 순서만 바꿔도 혈당 곡선이 완만해질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실천법은 식사 순서 리셋입니다.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 이 순서만 지켜도 달라집니다. 주의하실 점은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총량을 조절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3분은 채소만 드세요. 다음 5분은 단백질을 드시고요. 마지막에 밥을 3분의 2 공기만 드세요. 오늘 첫 젓가락을 채소로 시작해 보실래요? 두 번째는 분량 규칙입니다. 금지보다는 용량 규칙이 지속률이 훨씬 높아요. 200ml 종이컵으로 1.2컵 이하를 표준화하세요. 주의하실 점은 과도한 저탄수화물은 폭식이나 에너지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작은 공기로 교체하시고요. 단백질은 손바닥 한 장 크기, 채소는 2줌을 기본 배치로 하세요. 밥그릇 크기부터 바꾸면 선택이 쉬워진다는 점 공감하시나요? 세 번째는 온도 전략입니다. 너무 뜨거운 밥은 섭취 속도와 쾌감을 높여서 급흡수와 과식을 유발하기 쉬워요. 주의하실 점은 재가열은 1회만 하시고요. 중심 온도를 6070% 수준으로 맞추세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냉장 밥을 1분 이내로 데우세요. 김이 살짝 오를 정도에서 멈추시면 됩니다. 김 모락모락 대신 따뜻함으로 만족해도 괜찮을까요? 네 번째는 외식이나 회식할 때 분리 주문하는 겁니다. 덮밥이나 비빔류는 소스와 밥이 일체화되어 있어서 급흡수 위험이 높아요. 주의하실 점은 숨은 당과 나트륨 관리예요. 소스는 찍먹으로 드세요.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밥과 반찬은 따로 주세요. 소스는 옆에 주세요. 이 한 문장을 습관화하세요. 주문 한마디가 내 그래프를 바꾼다면 오늘 바로 써보시겠어요? 다섯 번째는 식후 10분 루틴입니다. 식후에 근육을 활동시키면 포도당 흡수가 촉진되고 혈당 스파이크가 완화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관절 통증이 있으시거나 저혈당 약을 복용 중이시면 강도와 간식 계획을 조정하셔야 해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엘리베이터 대신 2층 계단을 이용하세요. 회의실을 왕복 3회 걸으시거나 집에서는 설거지나 정리를 10분만 하세요. 식후 스크롤 10분을 발걸음 10분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 5가지 실천법은 제가 15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딱 하나만 실천하신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지금부터 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정리해 드릴 텐데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식탁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예고도 있으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밥을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흰쌀을 다르게 대하면 됩니다. 오늘 배운 4가지 강황과 후추, 식초, 오일 그리고 밥을 식혀두기. 이것들은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라 혈당 안전장치입니다. 첫 젓가락을 채소로 시작하세요. 밥은 3분의 2 공기만 드시고요. 온도는 따뜻함으로 타협하세요. 외식에서는 밥과 소스 분리를 한 문장으로 끝내세요.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임의로 변경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상의하시고요. 위나 신장, 갑상선 등 기저질환에 맞춰서 개인화하세요. 오늘 당장 하실 일은 단 2가지입니다. 주말에 밥을 미리 지어서 식혀두기, 가방에 미니 식초 스프레이 넣기. 이 2가지만 준비하세요. 다음 4주간 체크리스트를 따라가시면 숫자는 뒤따라 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식탁에 웃음이 돌아옵니다. 가족과 함께 같은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제 식후 혈당이 160대 후반으로 안정됐어요. 같은 흰쌀밥을 드시면서 말이죠. 어머니도 이제 따로 차릴 필요가 없어서 좋다고 하세요. 저도 회의 전에 졸음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같은 밥을 먹되 다른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식탁에서 그 반전을 시작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외식 메뉴별 혈당 관리 완전 정복을 준비했습니다. 중국집, 한식당, 분식집에서 어떻게 주문하고 어떤 순서로 드셔야 하는지 구체적인 문장까지 알려드릴게요. 회식 자리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스마트한 방법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배운 방법 중에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강황밥인가요? 식초 스프레이인가요? 아니면 식사 순서 바꾸기인가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